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뭐, 다쳐서 뭘 못하니까, 심심하니까 점점 좀 영상을 많이 찍게 되네요. 오늘은 좀 한 번쯤 저도 생각 많이 했던 문제거든요. 요새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결혼 및 출산율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거는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순전히. 그럼 일단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출산율이랑 결혼율이 낮아지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건 지금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근데 내 월급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취업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친구들의 월급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순댓국만 해도 진짜 2015년 정도에서 시장에서 순댓국 사 먹으면은 5, 6천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사 먹으면 싸도 8천 원이에요. 33%에서 한 40% 올랐죠. 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이 회계사 사무소 회계사시거든요. 회계사 사무소 개업해서 거기 이제 뭐 20년대 20살 초반 애들 뽑아서 이제 사무직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얼마 줘요 물어보니까 2,300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거의 입사할 때 중소기업에서 초봉이 한 그 정도였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그때 공대생이었습니다. 개발자였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기본적인 소비용품들의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그리고 집값 상승이 가장 크죠. 아니,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서울에서 외곽에서 2000년대 아파트들은 한 4억대면 샀거든요? 대출도 잘 나오고. 근데 지금 그것도 7억 하죠? 6, 7억 하죠? 근데 6, 7억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오른 걸로 치면은 거의 한 80%, 90% 오른 거지만, 내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월급이 100% 올랐다고 해도, 2300이 100%면은 2300이잖아요. 4억에 100%면은 4억이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을 봐도, 그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 주변이면은 거의 근로소득 10% 안에는 거의 다 드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나오죠. 펜을 좀 쓸까요? 레이저 포인트 말고 펜을 좀 써볼게요. 하위소득 10분위 20대 중후반, 20대 초반은 아예 없죠 이제. 8%밖에 안 돼요. 근데 상위소득 29%죠. 꽤 굉장히 높죠. 20대인데도 거의 30%가 나와요. 상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반대로 30대 초중반 31%,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 10분위 76%. 그러니까 옛날보다 우리 생활이나 우리가 저기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나 주택 관련된 비용이 늘어가니까 이 상황이 저는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40대 96%, 96%, 10분위가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 1분위 58%. 이거는 더 낮아지겠죠. 이 이제 30대들이 40대가 되면, 이제 저 같은 분들이 이제 40대가 되면 더 낮아지겠죠. 근데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제가 결혼을 안 했지만 제 주변에는 어디 모임 같은데 옛날부터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만나면 거의 다 했어요. 거의 한 90%, 80%다 했어요. 요 기사는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네이버 기사. 그러니까
돈이죠. 결국은 사회 비용 증가분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비용이 안 증가한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올리긴 어렵거든요. 너무 많은 증가가 일어난 거예요. 특히 주택 쪽에. 그 다음에 원하는 생활 수준 바뀌었죠. 그 저 같은 분들 많으실 텐데 어렸을 때 제가 완전히 애기고 그랬을 때 처음 서울에서 살았을 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집이 자식이 3명인데 아들만 셋이에요. 그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형, 둘, 나 하면 5명이서 이 원룸에서 살았어요. 먹을 것도 좀 잘 못 먹으면서. 근데 애새 때리고 이런 원룸에서 시작하라고 하면은 지금 20, 30대 중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없을걸요? 이런 아파트, 여기가 면목동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해서 꽤 신축 아파트예요. 2020년에 지었죠. 3년밖에 안 됐어요. 서울에선 굉장히 신축인데 얼마예요? 11억이죠. 저도 여기 살려면 저는 그래도 많이 모아놓은 편이거든요. 저도 그래도 한 5억 이상 대출 받아야 돼요. 5억 이상 대출 받으면 지금 이자율로 해서 월 한 200은 넘게 이자만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거는 이런 집이죠,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든 돈이 많으시든 다 원하는 건 새 아파트, 대단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서 안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부모들도 원하고 만약에 내가 내 딸을 누가 데려간다고 하면 11억짜리 새 아파트를 준비해오는 남자랑 아 저는 돈이 없고 미래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원룸에서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하는 남자가 오면 이쪽 네, 이걸 제안하는 남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겠죠 부모들이.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활 수준이 보는 부모 옛날 어르신이든 지금 사람들이 20, 30대 사람들이든 다 올라갔죠. 세 번째는 저 같은 사람들 결혼 안 하고 나이가 들었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모임 활동하고 하면 그럼에도 꼭 그 돈을 잘 버시는 분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10% 20% 안에 드는데도 미혼이신 분들도 꽤 많고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연봉 한 4, 5천이 넘는 여자, 남자이신데 저는 이제 그보다 더 높지만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아요. 거의 40대 바라보시는 분은 새는 나이 기준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법정 나이가 좀 바뀌었죠. 저희가 새는 나이 말고 그냥 이제 해외에서 쓰는 그 나이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새는 나이 기준으로 설명드렸고 고령화 됐고 고령화 그럼 왜 고령화 돼서 문제냐? 왜 문제냐? 나이 드는 애들끼리 만나면 되지 않냐? 만나기가 싫어져요. 일단 나이가 들면 한 가지 오는 게 노화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와서 굉장히 후회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만났던 누나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적당히 자시고 그 다음에 술 잘 안 먹고 늦게까지 잘 안 놀고 그 다음에 회사 집 뭐 필라테스 아니면 뭐 헬스 이렇게 관리 잘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어 보이고 예뻐 보였죠. 저는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착각을 했고 아니에요. 훅 가요 진짜. 저도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미 괜찮은 사람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나이대에서 서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연애는 괜찮아. 근데 너랑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많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완전히 어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안 가셨으니까. 근데 나이 차이 10살, 12살 만나면 나이 차이 나면 물론 만나는 커플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뭔가 엄청 굉장한 매력이나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만나기가 어렵죠. 네 번째는 이제 정책이 좀 많이 실패하고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만 계속 해왔어요. 결혼한 사람들, 뭐, 신혼부부, 뭐,
분양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얘기하지만 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책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미혼인 사람들에게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한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얘네를 결혼시키는 정책이 돼야죠. 좀 집 밖으로 나오고 연애 좀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죠. 뭐 하다 못해 제가 말하는 건 그거야. 하다 못해 결정사 비용이라도 뭐 50% 80%를 대준다든지. 전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고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나라잖아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면 욕 먹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욕 먹나? 모르겠는데 옛날 어르신들 봐봐요. 미혼모면 굉장히 안 좋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쵸? 대부분 봐봐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애를 낳는 사람 사고 쳐서 낳는 경우 빼고 대부분 애를 낳는 경우는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결혼율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 결혼을 하게 만들어야지 출산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결혼율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도 같이 들어가야죠. 얘네를 보내야지 얘네를. 안 그래요? 얘네한테는 저도 포함돼요. 얘네를 보내야 좀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출산율이.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 잠깐만 네 번째인가? 예, 이것도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아니 미디어나 이런 게 보면은 현실을 좀 너무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실도 안 보여주고 갈라치기도 포함해요. 갈라치기를 여기다 안 쓰는데 예, 계속 갈라치기 하죠. 아이고 씨 글자 쓰기 어려우니까 안 쓸게요. 현실을 안 보여주는 거랑 미디어에서 너무 갈라치기예요. 뭐냐면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다 뭐 저기 그것도 그렇고 약간 연애하는 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구도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드라마나 영향에서 막 여자는 별것도 없는데 막 남자는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을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특정 어떤 저기 프로인지는 지정하지 않을게요. 너무 격차가 나는 사람들을 갖다 놔요. 예를 들자면 의사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의사나 사업가나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나이 든 여자를 갖다 놔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매치가 된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논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좋고 아니면 외모가 아주 빼어나면 나이가 어린 분도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과연 그런 사람을 현실에서 그러니까 만나겠죠. 만나는 분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요. 근데 현실을 안 보여줘요. 보면 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깨달아야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상이. 근데 현실은 저도 느끼는 거지만 나이가 들수록 괜찮고 좋은 사람은 만나기 어려워지고 굉장히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 관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도 빼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외모도 가꾸고 잔털 같은 것도 좀 깎아주고 어디 좀 모임 같은데 뭐 만나거나 하면은 남자도 약간 그 간단한 것들 비비나든지 뭐 눈썹 같은 거 만지는 거라든지 하여튼 남성 간단한 거 있어요. 간단한 거라도 한다든지 이런 노력 기본적인 노력부터 해서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실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보면 그래서 안 봐요. 저 요새 드라마도 잘 안 보고 그런 이제 프로 같은 것도 잘 안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떠한 영상이나 채널 같은 데서도 결혼에 대한 장점을 요새는 잘 안 보여주고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프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좀 약간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좀 한쪽에 치우쳐져서 보여주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여주면 결혼하고 싶겠어요? 결혼에 대한 장점을 보여주는 프로나 드라마나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갈라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결혼에 대한 안 좋은 거, 남자가 여자한테 잘못한 거, 여자가 남자한테 잘못한 거, 이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게 만들어야 결혼을 하고 싶겠죠. 옛날에 아이유가 제가 아이유 되게 좋아하는 컨이거든요.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아이유가 프로 나와서 예전에 예능 같은 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자기는 결혼을 되게 일찍 하고 싶다고. 그게 왜냐면 예전에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해주는 게 굉장히 부러웠다고. 너무 잘해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고 해야 아 나도 결혼을 하면 그래도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아 나도 이런 그래도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래도 생일에 누군가 날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뭔가 사고가 나면 연락하면 그래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다치면 그래도 내 옆에서 간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뭔가 결혼을 했을 때 장점이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미화시켜서 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죠. 그 다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상만 보여주던가.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근데 남자 그냥 이게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남자건 여자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이혼했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남자가 만약에 집을 어느 정도 해왔어요. 거의 이제 독박으로 비용을 다 댔어도 몇 년 이상 살고 나서 이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큰 잘못을 안 했다라는 가정 하에서 위자료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애들 관련된 거 비용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커요 리스크가. 그리고 뭐 여자는 주로 말하는 게 뭐 경력 단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이것도 좀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그건 일단 여기선 얘기 안 할게요. 여기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에 생각했을 때 리스크가 크고 비용 들어가는 비용도 집값부터 시작해서 결혼 준비하는 스드메 비용부터 시작해서 예물부터 시작해서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쵸. 결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작아져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이혼을 했을 때도 리스크가 좀 적어야 좀 쉽게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이 아닌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혼모라고 하면 아니면 이혼한 한부모 부모라고 해도 좀 챙겨주고 아 그래도 대단하다 너 애를 포기 안 하고 네가 키우는 거는 정말 좋은 거야 대단한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뭔가 동료가 서로 돼야 그래도 내가 출산을 하고 키우고 싶어지겠죠. 이혼을 해도 그래도 내가 애를 잘 어떻게든 잘 이렇게 하고 싶어질 거고. 근데 그런 인식이 아직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안 좋게 보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결혼이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허들도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연애에 대한 허들도 좀 낮아져야 되지 않나. 우리 너무 이게 빡빡해. 연애에 대해서. 특히 막 애들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애들이 연애냐. 공부나 해라. 공부해서 되게 좋은 대학 가면 야 거기 가서 만날 이쁜 사람 만날 수 있어. 거짓말을 엄청 하시고 대학 가서도 야 공부해서 좋은 대학 취업하면 그때 이제 줄을 서 거짓말을 자꾸 그게 아니라 사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연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아,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성교육이랑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너무 나쁜 길로 안 빠져들일 게 가이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예 막는 건 좀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막아버리죠. 그 다음에 그리고 뭔가 이제 연애를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뭐 사회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들이 높은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게 어렵죠. 어디 꼭 장소를 가야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소에 물론 이제 헌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일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좀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자면 누군가한테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근데 일상적으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뭔가 그런 조건이 돼 있고 환경이 돼 있어야 그나마 좀 만나지. 좀 이게 좀 많이 낮아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연애에 대한 허들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허들도 그렇고.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기 쉬운 일은 여러 번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해야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단은 실패를 많이 할 환경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성공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러면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뭔가 하는 환경이나 이 시도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쉽게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으면 몇 번이든 일어설 수 있는데 이 한 번으로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기 싫어질 수도 있겠죠. 리스크를 저처럼 별로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면 시도를 여러 번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10km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건 미지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10번 해서 몇 번 성공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10km는 뛸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뛰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여러 번 시도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고 여러 번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물론 좀 이건 좀 아닌데 이건 결혼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라는 거는 어쨌거나 결혼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낮아지고 연애에 대한 거죠. 연애는 좀 많이 할 수 있고 연애에 대한 이제 허들이나 리스크도 낮아져야 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보면서 결국 결혼에 대한 허들도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마지막은 그래서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제가 4% 안에 들거든요. 좋은 집 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생활 수준이 많이 늘어났죠. 다들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물론 이제 투룸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 다음에 미혼 이론들이 요새 많이 고령화됐고 네 번째는 전 정책이 많이 실패했다고 봐요. 정부적인. 다섯 번째는 이제 미디어. 그 다음에 사회갈등 조장.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던가. 마지막은 이제 결혼에 대한 연애 포함해서 이런 게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애. 잘못 썼네. 연애. 이런 게 한국에서는 좀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랑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단신이었고요. 그냥 좀 이번에 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런 부분이 여기가 계속 나오길래 저에 대한 이제 의견이나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신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